네, 안녕하세요. 비건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비건 요리를 하는 게 전공은 아니에요. 제 실제 직업은 따로 있는데요. 여기 혹시 중학생 손 들어볼까요? 네, 중학교 1학년? 1학년? 고등학생.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역사 교사입니다. 오늘 수업의 첫 번째 테마는 뭐냐면 인간다움은 뭔가예요. 벌써부터 지루하죠. 그죠? 근데 역사를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고 중학생 때 이미 배우셨기 때문에 다 안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연기하실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알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난 다 안다고 액션만 취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역사 시간에 인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좋아요. 지금 아직 리액션이 좀 부족해. 배웠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과 동물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기억나죠? 그럼 다 우수생이니까. 그지? 맞아.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다르냐.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직립보행하잖아. 두 발로 걷잖아. 그래서 손이 남잖아. 이 손으로 도구를 쓸 수 있어. 불도 만들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쳤었어요. 기억나죠?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수업에서 이 인간다움을 동물과 다른 특징을 얘기할 때 손을 쓴다거나 도구를 쓴다거나 불을 사용한다거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교사로서 생각하는 인간다움은 좀 달라요. 오늘은 우리 그 얘기를 요리를 만들면서 해볼 거예요. 자,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삶은 동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아니면 추측할, 있어요? 추측 한번 해봅시다. 어떤 뜻일까요? 일단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뭔가 막막하기도 하고 좀 맥이 잘 오지 않죠. 자, 어떤 뜻인지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의 그 순간들을 같이 한번 되돌아보려고 해요. 물론 다 다른 삶을 살았겠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반드시 한 일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감사해요. 벌써 리액션이 나오기 시작했어. 좋아. 세수해요. 맞아요. 저도 일단 일어나자마자 벌떡 고양이를 만져요. 저희 집엔 고양이가 있거든요. 고양이를 만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은 다음에 화장실로 갑니다. 가서 세수를 하고 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이를 닦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행동들이요. 동물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동물과 관련이 있을까? 고양이를 만진다 빼고. 자,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세수를 할 때 어떤 제품 사용해요? 비누 써요? 좋아요. 저도 비누 써요. 또 비누 말고 다른 거 쓰시는 분? 폼 클렌징 쓰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몸을 씻을 땐 뭘로 씻었어요? 바디워시 보통 많이 쓴단 말이에요. 거품 나는 그 물건. 그죠? 머리 감을 땐 뭐 씁니까? 샴푸, 뭐 린스, 트리트먼트 골고루 쓰시는 경우도 많겠죠. 치약, 칫솔을 쓸 거고. 그다음에 다 씻고 나와서 얼굴이 건조해지면 이제 화장품을 발라야 되겠죠. 그죠? 화장품 바르고요. 저는 또 열심히 오늘 또 여러분 만난다고 화장도 하고 왔어요. 화장품 더 이제 메이크업 하는 용품도 바르고 왔죠. 자, 이러한 일련의 물건들은 모두 다 어떤 것들이 전제되어 있느냐? 인간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유해성 테스트를 해요. 그죠? 이제 뭔가 감이 오나? 이게 동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맞아요. 동물 실험합니다. 왜냐? 일단 검증되지 않아서 유해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인간한테 테스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동물들, 인간과 가장 흡사한 세포와 조직을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토끼라던가 기니피그 같이 작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 제품들의 유해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슬픈 얘기인데 마스카라 혹시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속눈썹을 좀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르는 그 제품이요. 마스카라야말로 눈과 가장 가까이 달라붙는 물건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눈 시린이 있거나 눈이 따갑거나 심지어 눈을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유해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토끼를 이용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잔인해, 미안해. 토끼를 옴짝달싹 못하게 일단 막아서 몸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왜냐면 눈을 피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눈을 못 감게 만들고 마스카라를 3,000번 이상 발려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한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토끼들이 몸부림치다가 목표가 부러져 죽는 일도 생기고요. 아직 유해성 테스트가 완료된 게 아니니까 물에 실명이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렇게 혹사당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안락사가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제 인간의 몸에 발진이 나면 안 되니까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기니피그나 토끼의 목덜미에 털을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수십, 수백, 수천 번의 화장품을 발라댑니다. 자칫하면 발진이 나거나 피부가 괴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동물 실험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단장하고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동물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와, 무슨 관계가 있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밥상의 대부분은 고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표적인 고기 뭐 있어요? 밥상 위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 맞아. 그런 것들. 대놓고 딱 고기인 애들. 그죠? 치킨, 삼겹살, 돈가스 막 이런 거 있잖아. 누가 봐도 고기, 장조림 이런 거, 소고기, 미역국 이런 거. 그런 거 말고도 고기들이 있는데. 양고기나, 그죠?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생선은 고기일까요? 아닐까요? 어렵죠. 조금 애매하지. 그럼 이렇게 말을 바꿔볼게. 고기란 표현 대신에 동물성 제품으로 제가 말을 바꿀게요. 동물성 제품으로. 그러면 생선은 동물성 제품이에요? 아니에요? 동물성 제품이에요. 그죠? 움직이는 물체고 살아 숨쉬기 때문에. 동물성 제품의 반대말은 식물성이니까요. 그죠? 자, 그렇게 따지면 진짜 밥상에 동물성 제품이 아닌 물건들이 거의 없죠. 심지어 여러분, 치즈 떡볶이 동물성 제품이에요. 네, 맞아요. 치즈. 뭐? 젖소의 우유로 만들었으니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떡볶이는 어떨까? 왜요? 이거 어려운데? 그렇죠. 어묵은 생선쌀과 밀가루로 만들거든요. 근데요, 어묵을 안 넣어도 일반적으로 밖에서 파는 떡볶이는 동물성 제품이에요. 왜냐? 조미료에 다시다가 들어가거든요. 다시다가 소고기로 만들어. 그래서 생각보다 눈에 안 보이는데 동물성 제품으로 만든 메뉴가 정말 많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보통 김치 먹잖아요. 김치에도 동물성 제품이 들어가는데. 까나리 액젓, 뭐 새우젓 이런 젓갈류 들어가니까. 그죠? 또 놀라운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먹는데 동물성 제품을 많이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에요. 라면 스프를 잘 보시면 소고기 베이스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맛을 내기 위함인 거죠. 밥을 먹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동물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밥 먹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 난 여기까지 와야 돼. 자, 밥 먹고 그 다음엔 뭘 할 거냐? 이제 짐을 챙겨서 강의 준비를 다 했거든요. 짐을 챙겨서 가방을 쌌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가방은 그래도 좀 나은데요. 성인들의 가방은 대부분 소재가 뭘까요? 가죽이에요. 그죠? 그리고 옷을 입고,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아서 제가 옷을 가볍게 입었지만 날씨가 좀 더 추워진다면 아마도 뭐 패딩이나 니트를 꺼내 입겠죠. 걔들도 그러면 동물성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시겠네요. 그죠? 잔인한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패딩에 보통 오리털이나 맞아 거위털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그 털을 채취, 그러니까 어떻게 그 털을 얻냐면 오리나 거위를 산채로 털을 뽑아요. 자, 여러분 제가 미안하지만 상상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여러분의 머리털을 잡아서 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수업해요, 보통 역사 시간에. 자, 이상한 사람인 것 같죠? 자, 어쨌든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될 말이잖아.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말해야 되겠죠? 동물들은 그럴 말할 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권리도 없다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동물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용 가능한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마저 얘기해 볼까요? 신발을 신고 나왔어요. 저는 보통 운동화만 신는데 대개의 운동화는 전부 다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코로나 백신 맞았다는 어른들 늘기 시작했죠. 저는 교사다 보니까 이미 다 접종을 했는데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도
동물이 들어가요. 뭐냐? 들어봤어요, 혹시? 맞아요. 이런 똑똑한 학생들을 봤나. 투구개라고 하는 지금 거의 멸종 위기에 속한 옆으로 가는 개가 희생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 투구개가 어떤 존재냐면 피가 파란색이래. 그래서 엄청 특이한 거야. 그런데 이 투구개의 피는 굉장히 예민해서 오염도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있으면 바로 피가 굳어버린대요. 파란 피가 굳어버리니까 바로 이제 이 백신이 깨끗한지 아니면 오염됐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백신을 만들 땐 이 투구개의 피를 채취해서 백신을 한번 떨어뜨려보고 오염도가 안 생기면은 그걸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투구개의 피를 보통 한 번에 10%에서 30% 정도 채취한대요. 사람 피 그렇게 채취하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채취한 다음에 굉장히 쿨해. 놔준대. 그러면 바다에 놔준 투구개가 보통 한 30%는 바로 죽는데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슬픈 얘기죠. 결국 인간은 동물을 하나의 존재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일종의 이용 수단, 이용의 도구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래서 좀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거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가 볼 거예요. 처음으로. 오늘 아침. 저는 보통 비누를 많이 써요. 몸을 씻을 때. 그냥 하나로 통일해요. 머리가 짧으니까 샴푸나 뭐 트리트먼트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누를 쓰되 보통 비건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이 아래에 있는 것부터 같이 볼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동물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동물인지 아실까요? 맞아요. 토끼예요. 토끼를 왜 상징하고 있느냐? 우리는 토끼를 희생시키는 동물 실험 안 합니다. 의 뜻의 제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크가 붙어 있으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제품들인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건 제 마스카라예요. 이 마스카라도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을 안 하는 보통 잔혹함에서 자유로운 해방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크루얼티 프리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토끼 모양의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신기하죠?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나는 크루얼티 프리 제품이고 나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요. 신기하죠? 네.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위로가 돼요. 내가 적어도 토끼 한 마리에게 3,000번의 실험을 안 시켰구나. 약간 이런 느낌. 자, 또 비건 마크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물성 재료를 쓰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사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 조금 더 유분감을 주기 위해 화장품에는 동물성 오일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좀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초록색 마크들이에요. 공통적으로 비건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비건 마크를 보시면 동물 실험도 안 하고 그리고 동물성 원료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이 시중에서 뭐 슈퍼나 마트나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도 이런 마크가 찍혀있는 물건들을 보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저렴한 물건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하나 구입하신다면 적어도 어떤 동물의 아픔과 고통에 여러분이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좀 그들의 고통을 절감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침을 그렇게 해결했어요.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을 수는 없어요. 전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은 맞아야 되고 투구개의 희생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신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냥 동물은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존재지 뭐. 동물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걔네들이 뭐 우리를 위해 사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거 너무 좀 안타까워. 잔인하게 죽는 거 너무 좀 불쌍해. 뭔가 우리가 바꿔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른 존재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쉬운 거는 일단 덜 사는 것 같아요. 가방, 패딩, 새로운 니트, 신발 이런 것들 가죽 제품을 아예 소비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거죠. 아껴 쓰고 가능하면 중고 제품 사용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채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동물성 제품을 덜 소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보통 어떤 식단을 하느냐, 동물성 재료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거든요. 제가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 인스타그램을 보여드릴 건데 이런 메뉴들을 먹어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동물성 제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짜장 라볶이도 먹어봤고 버섯 샤브샤브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요. 최근에 유행했던 뭐지? 그릭 요거트 복숭아인가? 그것도 만들어 먹었고 다음 장 보시면 알록달록하기 그지없어요. 파스타도 많이 해먹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고양이 꼬리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뭐 알감자라던가 월남쌈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샐러드, 떡볶이, 이건 마라 떡볶이 이런 것도 해먹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색 찬란한 것들을 다 해먹습니다. 심지어 만두도 있어요, 여러분. 냉동 만두 중에 식물성 제품으로 만든 만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고 하루 3끼, 365일 다 이런 거 먹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 일단 성장기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직접 요리하시는 게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일주일에 한 끼 정도 고기를 좀 줄여보기. 치킨 3번 먹을 거 2번만 먹기. 혹은 뭐 한 달에 뭐 2번 정도 채식 만들어 보기. 이런 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뭘 준비했냐면 여러분한테 지금 그 테이블 앞에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오늘은 비건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에서 가장 거리가 먼 그 까만색 플라스틱 그 박스에 뭐가 있냐면 동물성 고기처럼 생겼지만 동물성 고기가 전혀 아닌 콩으로 만든 고기예요. 네, 생긴 건 완전 동물성 고기처럼 생겼죠. 진짜 고기처럼. 근데 제가 먹어본 중엔 제일 맛있었어요. 제가 먹어본 중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소가 장소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칼이나 불이나 물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함은 감수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쓰레기가 나오는 게 되게 죄책감이 많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음식물은 남기지 않고 다 넣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식물성 고기, 소위 말하는 대체육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고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식물성 고기는 콩과 밀가루로 만들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혹시 콩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놓여있는 채소 중에서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거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빼셔야 돼요. 아시겠죠? 괜히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 만드시는 건 진짜 간단합니다. 제가 잠깐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건 제가 집에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됐지만 지금 앞에 놓여있는 빵은 이미 반 갈려져 있어요. 그 빵에 채소를 끼워 넣고 근데 일반적으로 채소는 상추가 아래 깔려 있는데요. 상추를 맨 밑에 까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접시처럼 빵을 열고 상추를 깔고 원하는 만큼 채소를 넣고 적당히 배열을 하고 고기를 그 위에 두덩이를 양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왜 계란, 유제품, 고기쌈 이런 게 없다. 잠깐 더 좀 볼게요. 네,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기껏 먹을 거 만들고 다시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까 지렁이 얘기했었죠. 네, 아마 여러분이 집에 가는 길에 혹은 올해 혹은 내년에 다시 아스팔트 위에 죽어있는 지렁이를 본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전에는 지렁이가 마냥 징그러웠거든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지렁이도 내가 무서웠을 것 같긴 해. 걔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 덩치 큰 인간인데. 근데 적어도 지렁이에게 그 아스팔트 위에서 죽어가는 지렁이한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동정적인 태도는 나뭇가지나 잎사귀에 지렁이를 올려서 흙에 던져주는 거래요. 어떻게든 그럼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용기가 안 나잖아, 솔직히. 그럼 적어도 피해가는 정도의 배려심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역사 수업에서 인간다움이 뭔가에 대해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저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건 손을 쓰는 것도 아니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불을 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 타인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공존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물에게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그 힘도 없어요. 아프다고 말할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배려하고 조금 더 같이 공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인간으로서 인간답다고 얘기하는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점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제 강의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부탁은 즐겁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는 대체육이었거든요. 그래서 댁에 가셔서 하나를 혼자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나눠서 남김없이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거.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서울에 있는 한 채식 급식이 곧 도입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되니까 기꺼이 먹어보는 거 정도라도 해주신다면 동물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의 용감한 행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